연방하원이 스탑 일리걸 엔트리 액트, 즉 불법 입국 차단 법안을 찬성 226대 반대 197표로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등록 유권자와 이민자 정보 대조로 부정투표, 불법 공공혜택 이용 등에 대해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찰리 커크를 총격살해한 용의자로 22세 타일러 로빈슨이 30시간의 추적 끝에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26만 3천 명으로 집계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3,674달러를 넘어 4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무부의 등록 유권자 데이터와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정보를 대조해 비시민권자들의 부정투표, 불법 공공혜택 이용 등에 대해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시도만 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로 등록해 부정투표했거나 메디케이드 등 공공혜택을 받은 것으로 포착되면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추방당하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 정부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대조해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비자 소지자, 일시 체류 허가자, 영주권자까지 비시민권자의 불법 행위를 포착해내는 작업을 잇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방법무부의 등록 유권자 데이터와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정보를 공유하고 대조해 비시민권자들의 부정투표, 불법 공공혜택 이용을 대대적으로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각 주들에게 등록 유권자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새로 제출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 데이터들을 국토안보부에 넘겨 이민자 정보의 대조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유권자 데이터들을 넘겨받아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운영해온 세이브 프로그램에 있는 이민자 정보들과 대조해 8월 15일부터 이미 3,300만 명이나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무부의 등록 유권자 데이터와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정보를 공유와 대조를 통해 미국 시민이 아닌 비시민권자들의 크게 세 가지 불법 여부를 포착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주장해온 부정선거와 관련해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들이 얼마나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부정투표해왔는지를 포착해내려 하고 있습니다. 비시민권자가 연방이나 주지역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으나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 불법 투표를 제시해왔기 때문에 근거를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비시민권자들의 유권자 등록과 실제 투표는 여러 분석 보고서에서 0.001% 이하로 매우 드물다는 게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트럼프 열성 지지자인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에서 텍사스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들이 6,500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냈다고 발표했으나 정밀조사 결과 581명으로 급감했고 그 중에 실제 부정투표에 기소된 사람은 3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둘째, 비시민권자들이 실제로 부정투표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실수로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공공혜택을 얻으려고 고의로 등록 유권자로 속이는 경우가 흔할 수 있어 비시민권자들의 공공혜택 이용을 중점 포착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시민권자일지라도 주별로 관할하는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푸스탬프 식품보조, 주택 렌트비 보조 등 공공혜택을 타먹기 위해 유권자로 허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비자나 영주권을 받은 후에 형사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비시민권자들을 포착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6년부터 연방선거 투표금지를 어긴 비시민권자들에 대해서는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추방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불법 입국을 반복하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외국인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2배 이상 강화해 의무적으로 최소 5년형 내지 10년형 또는 종신형까지 처하는 스탑 불법 입국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연방하원에서 공화당 전원과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해 초당적으로 가결함으로써 상원의 최종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발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게 할 법안이 초당적 지지로 연방 하원에서 통과돼 연방 상원에 이어 대통령의 서명 발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은 11일 Stop Illegal Entry Act 불법 입국 차단 법안을 찬성 226, 반대 197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다수는 반대했으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하원 의원 11명이 공화당 하원 의원 전원에 가세해 초당적인 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안인 HR 3486안과 같은 내용의 상원안으로 S27이란이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 의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안처럼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동참해 상원안도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지와 서명 의사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스톱 일리걸 엔트리 액트가 시행되면 첫째, 불법 입국을 반복하다가 체포되면 현재 2년 징역형을 5년형으로 2배 이상 늘리게 됩니다. 둘째, 강제 추방됐다가 불법 입국을 다시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외국인들에게는 현재 2년 징역형을 10년 징역형으로 5배 무겁게 부과합니다. 셋째, 불법 입국을 재시도해 중범죄나 가중처벌 범죄까지 저지르면 최소 5년형 내지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넷째, 불법 입국을 반복하고 중범죄까지 반복하다가 체포되는 외국인들은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스탑 일리걸 엔트리 액트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처럼 불법 이민자에게 희생된 케이트라는 여성의 이름을 붙여 일명 케이트 법안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서명법이었던 레이큰 라일리 법으로 불법 체류자들은 물건만 훔쳐도 석방 없이 구금당하고 있다가 다른 법 위반과 합해 추방당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 관련 초당적 법안으로는 2호 법안이 될 스탑 일리걸 엔트리 액트까지 시행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게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표적인 보수 청년 운동을 펼쳐온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로 22세 타일러 로빈슨이 30시간의 추적 끝에 체포됐습니다. 타일러 로빈슨은 자신이 찰리 커크에 총격을 가했다고 친척들에게 알렸으며 그의 아버지가 사법당국에 신고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닝포인트 USA를 공동 설립해 미국 보수 우익 운동에 앞장섰던 31살의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30시간이 넘는 추적 끝에 유타에서 체포돼 수감됐습니다. 연방과 유타주 수사당국은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로 22살 타일러 로빈슨을 체포해 수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측근을 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발표 직전 팍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찰리 커크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공개하고 법에 따라 단죄를 받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팍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용의자 체포를 언급한 시간은 유타주에서 공식 발표되기보다 2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커크 총격 살해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은 사건의 현장이 유타 밸리 대학에서 남서쪽으로 2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습니다. 그의 체포에는 타일러 아버지가 개입했다고 당국은 밝혀 아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 30시간 만에 체포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타일러 로빈슨은 친척들에게 내가 찰리 커크를 쏘았다고 털어놓아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체포에 개입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타일러 로빈슨이 총격을 가할 때 사용한 라이플 소총을 사건 현장 부근 숲속에서 수거한 데 이어 총알을 담은 케이스도 발견해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로빈슨이 오래전부터 찰리 커크의 연설 등을 보고 증언을 표시해온 것으로 보고 정치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일러 로빈슨에게는 살인과 다른 중범죄 등을 합해 가중처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타주의 스펜스 콕스 주지사는 찰리 커크 총격 살해범에 대해
사용을 모색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찰리 커크에게 민간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포장인 자유의 메달을 추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31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찰리 커크의 유해는 유타주에서 그가 살아온 애리조나 피닉스로 이송됐으며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현지로 달려가 애도를 표시하고 그의 아내와 어린 두 딸 등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일자리 불안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 실업수당을 새로 청구한 사람들은 26만 3천 명으로 2021년 10월 이래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자리가 거의 늘지 않고 해고 태풍이 몰아치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미국인들은 26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2만 7천 명이 늘어난 것이자 팬데믹 시절인 2021년 10월 이래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들도 24만 5천 명으로 전주보다 1만 명 늘어났습니다. 8월 말 현재 실업수당을 연속해서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88만 4,663명인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주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3만 7,500명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텍사스에서 3만 2천 명이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뉴욕에서 13,000명, 일리노이에서 10,000명, 뉴저지에서 8,800명, 펜실베니아에서 3,700명이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플로리다 5,600명, 조지아 4,000명이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하면 워싱턴 수도권은 아직 양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보면 버지니아에선 2,400명, 메릴랜드에선 1,900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현재 일자리 증가는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개월째 냉각됐고 해고 태풍도 거세지고 있어 실업수당 청구도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는 지난 6월 마이너스 13,000개로 축소됐다가 7월에는 7만 9천 개 증가로 반등하는 듯 했으나 8월에 다시 2만 2천 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여름철 석 달 동안 한 달 평균 일자리를 2만 9천 개씩 증가시키는 데 그친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유지 성장하려면 한 달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3분의 1 수준으로 냉각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올 들어 7개월 동안 80만 명 이상 해고한 것으로 챌린저 그레이가 집계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이 29만 명 해고됐고 AI 인공지능 시대와 관세 여파로 테크 업종과 소매 업종에서 각 8만 명 이상씩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금이 최근 45년 만에 물가 반영 최고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서만 수십 차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금값이 급등한 배경과 함께 안전한 금 투자 방법을 안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목 가격만이 아니라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수치로도 45년 전에 최고 기록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런던 금시장협회에서 금 현물 가격은 한때 온스당 3,674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11일 종가는 3,634달러로 소폭 내려왔지만 올해 들어서만 무려 40% 가까이 오르면서 30번 넘게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단기 랠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1980년 1월 세워진 온스당 850달러의 종전 기록을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약 3,590달러 수준인데 최근 금값은 이마저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르는 물가와 통화가치 하락 속에서 금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대표적인 위험 회피 자산으로서 위상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 닉슨 대통령의 저금리 압박과 이어진 석유 파동, 또 카터 대통령 시절에 이란 인질 사태가 겹치며 금값은 단기간에 2배 이상 뛰어 역사적 정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던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장 유동성이 확대된 데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의 안전판으로 금을 적극 매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값이 2배 가까이 오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어디에서 금을 사야 안전한가입니다. 시장에는 금 거래소나 개인 간 유통되는 금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투자 자산으로서 확실한 가치를 가지려면 국가가 공식 보증하는 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조폐국 US 민트에서 발행하는 금화와 골드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제품은 순도와 무게가 국가적으로 보증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시장에서 투자 가치와 환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용 금과는 달리 투자용 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공식 발행처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가격 급등에 무리해서 매수하기보다는 금이 장기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안정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